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저희 채널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숨어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이나 식사 한 끼 정도의 후원을 통해 가입해주신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등급에 따라 주식 투자 교육 영상과 채널에서 함께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고 있으니 혼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통해 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저평가 종목은 빅솔론입니다. 먼저 빅솔론은 포스용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그리고 라벨 프린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빅솔론의 기업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포스 프린터는 우리가 흔히 주변 식당, 백화점, 마트 등 영수증을 발행하는 장소에서 결제를 하고 나면 영수증이 출력되는 이런 소형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는 이런 식으로 배달, AS, 방문 판매, 주유소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가 가능한 소형 프린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야식 배달을 시켜 먹을 때,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배달원과 접촉 없이 사전에 결제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을 수령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에서 카드 결제할 때 배달원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이런 모바일 프린터를 갖고 다니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력 제품은 라벨 프린터입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공장, 택배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이렇게 출력된 라벨을 통해 필요 정보를 바코드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장치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라벨이라든지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유리병처럼 생긴 검체 용기에 붙어있는 라벨 등을 프린트할 때 사용을 하죠. 이 기업의 주력 제품들을 보시면 확실히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종이로 프린트되는 영수증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영수증은 점점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전자영수증 등으로 대체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동남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영수증 발행이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종이 영수증에 대한 해외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빅솔론의 매출 비중의 75% 이상이 해외 매출로서 개발도상국의 제품 수요는 무시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개발도상국이라고 해도 똑같이 지금은 모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만큼 전자영수증 등의 기술력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제품 수요의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이 영수증에 대한 성장성의 결여는 주력 제품인 포스 프린터와 앞서 보았던 휴대용 모바일 프린터에 똑같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산업의 성장성 결여는 실제로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솔론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면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권장되면서 신규로 오픈하는 식당 등의 점포 수는 현저히 감소했고 심지어 배달 등의 휴대용 결제도 비대면 생활로 인해 사용 횟수가 현저히 줄면서 다른 대면 산업들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실적 타격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코로나로부터 경제가 회복돼가는 과정에서 실적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여전히 종이 영수증은 사양 산업임에는 변함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산업의 역성장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기업의 악조건 상황에서 이 기업에 굳이 투자를 하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라 함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주가의 하락 리스크입니다. 즉, 이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현재 주가는 기업의 현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저렴한 상태인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안정성이 확인이 되었다면 기업의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기업의 경영자는 충분히 이러한 역성장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실제로 악조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기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도와 의지가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저렴한 주가와 더불어 투자를 시도해보고 싶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기업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지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재물을 보시면 비록 기업이 현재 실적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작년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정말 세계적으로 최악의 영업 환경 속에서 1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42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부채 비율이 10%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빚이 없이 자본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자 비용 측면에서 리스크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에 쌓아놓은 유보액을 뜻하는 유보율 또한 1600%로 재무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즉 현재 빅솔로는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 그리고 극단적인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주가가 기업의 악조건 등을 이미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가치 대비 저렴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겠죠. 가시적으로 기업의 악조건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주가가 여전히 비싼 상황이라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투자에 있어서 시간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만큼 리스크로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의 실적을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기업의 실적보다는 기업의 자산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시자 가치 투자의 대가이신 벤자민 그레이엄은 기업의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보다 큰 종목을 염가 종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즉 이러한 기업은 주가가 극도로 저렴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그러한 황금성 높은 자산에서 기업이 지고 있는 총 부채를 차감한다면 이는 공장, 부동산과 같은 기업의 비유동자산과 이익성을 제외한 기업의 최소 청산가치가 나올 것이며 이 기업의 최소 청산가치보다도 현재 시가총액이 싸다면 이는 회사를 통째로 사서 청산 절차를 밟음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주가는 저렴하다는 의미겠죠.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지갑을 사는데 그 지갑 안에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솔론의 지난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빅솔론의 유동자산은 1310억 원인 상황에 기업의 총 부채는 146억 원입니다. 즉, 이 유동자산 1310억 원에서 총 부채 146억 원을 차감하면 기업의 최소 청산 가치는 1164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인 907억 원은 이 기업의 최소 청산 가치보다도 200억 원이나 저렴한 상황입니다. 즉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기업의 주가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일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기업의 재무 안정성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기업의 경영자는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경영자인지 그리고 현재 기업단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겠죠. 먼저 빅솔로는 2017년 12월에 아이디스 홀딩스로 인수가 되면서 이 아이디스 홀딩스의 수장인 김영달 대표님의 경영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달 대표님은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 세계 최초로 CCTV용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인 DVR을 개발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 등의 제품을 공급했던 분으로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지금까지의 발자취만 보더라도 경영에 있어서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빅솔론이라는 기업을 분석하면서 지난번에 기업 분석 영상을 업로드했던 코텍이라는 기업과 재무 상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 이 두 기업 모두 아이디스홀딩스의 종속회사로서 김영달 대표님의 무차입을 기초로 하는 경영 철학이 녹아있다 보니 재무 상태가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두 기업 모두 부채 비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선호하는 이유는 투자를 받게 되면 개발 과정에서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차입금을 활용한 급격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하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김 대표님은 카이스트에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기에 빅솔룬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첨단 기술력을 접목시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경영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 기업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 사양산업인 영수증 프린터 관련보다는 스마트 공장, 택배 물류 산업에 초점을 맞춘 라벨 프린터와 키오스크 등의 무인 셀프 서비스 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형성해 나가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빅솔론의 매출 비중에 있어서 라벨 프린터는 2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매년 라벨 프린터의 매출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김영달 대표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하셨던 말씀 중에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위주가 되어야지 절대로 기술력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확실히 빅솔론은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 라벨 프린터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된 상황에 좋은 경영자와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확인했고 주가 또한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저렴한 상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월봉상 주가는 이 정도 기울기로 2018년부터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때 급락을 하면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의 특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반전 시점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확실히 추세 반전의 힌트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봉상에서도 이미 이렇게 주가는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에 두고 정배열 상태로 진입을 했으며 현재는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아래에 두고 천천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저렴한 주가, 현저히 낮은 부채 비율을 통한 재무 건전성, 그리고 좋은 경영자와 기업의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의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현 시점 관심을 갖고 장기적 관점으로 천천히 투자를 도전해 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기에 이 빅솔론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빅솔론이라는 기업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라 생각하신다면 한 번에 큰 비중을 사시기보다는 천천히 장기적 관점에서 매집을 한다는 개념으로 매수 접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